서울 강남구의 삼성동에 한 채에 100억 원이 넘게 거래될 만큼 고가의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CCTV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입주민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단기를 지나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이 입주민이 내리는 모습, 뭔가 화가 나는 걸음걸이로 이 경비사무소로 들어가죠. 이 안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을 열고 뭐 어쩌라고? 세대 맞은 거 참 자랑이요. 자랑이요. 진짜 웃기네. 이거 세대 맞았으면 어쩌려고? 이거 한 짓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가 젊은 놈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이런 일 하지 마.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꿀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 제 얼굴 좀 뵙고요. 저 몇 번 열어드렸어요. 앞으로 내 차가 뭐 지나가도 그냥 문 열어. 네 보고 내가 이거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 오토바이를 탄 입주민이 이렇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이유가 차단기를 늦게 열어줬다. 그것 때문입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지나갈 수 있었던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왜 빨리 안 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권위적인 생각이고 좀 특권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밝혀진 게 있죠. 입주자 대표의 이사의 아들로 밝혀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이 어느 아파트인지 알아요. 이 100억대가 넘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강남에서도 아주 보통 30, 40억대보다는 훨씬 명품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같은 동갑 43세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 각자 할 일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국으로 지금 기자, 앵커, 뭐 PD 뭐 다 있죠. 그러면 그 위에 뭐 본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각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갑내기에 이런 반말하고 욕설을 할 때 경비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나이 또래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그다음에 정말 한스러울까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잘 살고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오히려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올려준다거나 위해준다고 하면 훨씬 존경을 받거든요. 이런 측면을 무시를 하고 내가 좀 있다. 어떤 위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특별한 갑질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알려지는 걸로 보면 이 경비원이 잘릴 걸, 소위 속칭 말해서 잘릴 걸. 여기에서 이제 용역회사에서 당신 나가라. 주민과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런 직업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보호소나 신고를 못하겠다 하는 전원인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 민사적인 처벌 이걸 다 구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경찰 출신으로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방송을 하다가 잠실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현직 경찰이 아니라는 걸 깜빡 잊고 이 사람을 구해주다가 상당히 시비가 됐는데 나중에 잘 끝났습니다. 정말 그 사회적 약자, 나보다 어려운 쪽에 있는 분을 위해주면 훨씬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이치를 왜 모르는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너 왜 여기서 밥을 빌어먹고 사냐? 권 씨가. 네가 하는 일이 여기서 문 여는 일이 아니냐. 너의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 내가 지나가면 미리 알아보고 차단봉을 열어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00억 아파트가 아깝네요. 이게 이제 146제곱미터가 105억 원에 팔렸던 그 아파트죠. 초고가. 네, 초고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게 설 연휴 때였다라고 해요. 그것도 설 연휴에. 네, 설 연휴에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가 2인 1조로 이 경비실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워낙 이 문제의 당사자가 사실은 그런 식의 갑질을 여러 번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근데 아무도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걸 들이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만 이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터지니까 바로 옆에 있던 후배가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로 남아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그럼 얼마나 도대체 늦게 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4, 5초 정도였다는 거예요. 4, 5초. 왜냐하면 그 봉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부릉부릉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저 사람 앞에 오토바이라는 걸 알고 경비원들은 무조건 먼저 자동으로 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속도를 줄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시하고 있다가 저 사람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만 되면 무조건 차단기를 그냥 올려서 절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저 아파트에서 저 권 씨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건데. 아니 그럴 거면 하이패스를 달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왜 화를 냈느냐. 인터체인지예요. 예. 4, 5초를 늦게 열었다는 거. 내가 부릉부릉 가고 있는데 나를 서게 만들었다는 거. 자기는 저렇게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면 다칠 수 있는데 어허. 자기가 다칠 뻔한 거를 네가 왜 놔뒀나 이거 가지고서 얘기했다는 거고요. 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는 본인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가 와서 대신 사과 비슷하게 했지만 그 어머니도 뭐라고 했냐면 그건 자식은 성인이다.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친의 한다면 이야기도 예. 예, 그렇게 어이가 한다고 없네요. 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고소할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민형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할 예.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니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성인인 만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다.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저희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취재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때는 이제 멱살 잡으시고 왜 문을 안 여냐.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가 여기서 하는 일이 게이트 여는 건데 왜 정초부터 욕을 나오게 하느냐. 너 여기서 얼마 받고 일하는데 젊은 놈이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 등치도 큰 놈이 제가 죄송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분이 안 삭히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상급자 대리님 인터뷰를 했더니 왜 네가 잘못한 걸 왜 책임자한테 세대 맞은 게 자랑이냐. 백 팀장님,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경찰에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하고 이제 민사소송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 계시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경비원이라고 해서 경비원 그분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변한봉 변호사 아버님이 그 택시 운전하신다고 예. 본인이 정말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택시를 타보면요. 육군 대령 출신도 있고 학교 교사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떤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경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비원들 가족 구성을 보면요. 현재 제가 아는 분도 방송국 PD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뭐 굉장한 그 사회 계층의 지위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수사 격언이 있지만 현재 보이는 사람이 약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그 사람이 약하고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고 존중을 해줘라 하는 이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가 아깝습니다. 아파트가 아까워요.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